대통령의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공약에 따라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안이 반려된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운영회사가 폐업을 신청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회사가 옛 버스 안내양을 연상시키는 친절안전 도우미를 운용해 승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을 약속해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에선 원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대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기 소비량 가운데 산업용이 54.3%로 과반을 넘었고 가정용은 13.3%, 상업용은 25.6%입니다. 가정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간 우리나라 발전량은 12.4% 증가했지만 이 기간 산업용 소비는 21%나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용 전력 과소비 방지를 공약했고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포함해 사실상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업계에선 요금 인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원가 상승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 부분이나 이런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한 15개 기업 중 현대제철이 1위, 포스코가 3위에 올랐습니다. 특성상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없는 철강 업계에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에너지 절감 노력과 발전량 증대 활동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앞두고 철강 업계가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가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뒤라서 포항시가 폐업 신청을 반려하더라도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700여 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6, 7천 명이 이용하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25개 버스 회사로부터 요금의 10.5%를 받아 운영하는 포항 터미널이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35년 된 건물은 손볼 곳이 많은데 KTX 개통 등으로 손님은 갈수록 줄어 유지 보수가 힘들다는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포항시의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 자체 평가에서 D등급일 정도로 낡았습니다. 35년 된 이 건물로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이 서류를 계속 접수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터미널이 이처럼 폐업 신청을 한 것은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짓겠다는 제안서가 반려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평가위원회를 열어 포항터미널에서 제출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제안서를 심의한 결과 기준에 미달된다며 3자 공모 사업안을 반려했습니다. 포항시는 다수가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이 폐쇄되도록 할 수 없다며 폐업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권장을 하고 폐업 처리권에 대해서는 반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포항터미널은 포항시가 폐업 신청을 반려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당초 계획대로 흥협 성공리로 이전하라는 지주들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새롭게 할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포항시가 소극적이라며 반발하는 포항터미널. 포항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선 이후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와 경북 출신 의원들은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친박계가 서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전국 최고인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낸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당 내분 수습이나 지역 위상 제고에 존재감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이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만큼 오는 7월 3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조직이 정비되면 지역 의원들도 당직을 맡는 등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친절안전 도우미들이 등장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승하차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버스 안내양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를 타려는 승객이 노선을 찾자 노란 조끼를 입은 안내 도우미가 버스 번호와 배차 시간을 알려줍니다. 지금 107번이 10분 있으면 와요. 좀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고 안내 도우미가 승객들의 승차를 돕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승객이 모두 타고 난 뒤 차에 오른 도우미는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 옮겨주거나 빈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지금은 사라진 옛 버스 안내양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도우미 6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심 노선의 시내버스에서 노인과 장애우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인 코리아 와이드 포항이 한시적으로 시범 운용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면 좋지, 타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같은 할머니는 더 좋고. 버스 회사는 안내 도우미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중교통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절 안전 도우미를 운영해보고 그 반응과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을 때는 더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이번 시범 운용에서 반응이 좋을 경우 포항시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 본격적으로 도우미들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다음 달 말 상주 영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경상북도는 연계되는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인접도로의 표지판 241개를 개통 전에 모두 정비합니다. 또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다음 달 말 개통될 상주 영천 민자고속도로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1조 4천억 원을 들여 상주 낙동에서 영천 부간을 연결하는 4차로 94km입니다. 경주시는 보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84억 원을 투자해 신라 전통 정원인 라원과 신라 문화체험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원은 보문단지 내 8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신라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 신라 전통 양식의 정원으로 조성되며 만남의 광장과 실크로드 미니어처 시티, 소동물원 등의 부대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포항시가 포항공항 입구에 있는 주택들을 철거한 뒤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해면의 속칭 우물재 일대 주택 29가구를 철거하고 내년부터 6,700제곱미터의 조형물과 공연장, 쉼터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950년대부터 60여 년간 소음과 고도 제한에 시달려온 공항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일부 해소되고 동해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습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진군 매화면 일원 122만 제곱미터에 오는 2020년까지 650억 원이 투입돼 18홀짜리 대중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경상북도관광공사와 골프장 조성 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했고 경북관광공사는 앞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발주에서 준공까지 모든 업무를 맡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경주와 안동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험을 활용해 국내 최고 명품 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재고량이 줄고 원양산 생산마저 저조해 냉동 오징어 거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냉동 오징어 소비자 가격은 1kg당 10,000원으로 지난해 이맘때 6,000원의 1.5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포클랜드 원양산 오징어 생산량이 4만 톤으로 평년의 36%에 불과했고 정부의 오징어 재고량도 3만 8천 톤으로 평년의 40%에 불과해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산업계는 본격적인 국내 연근해 오징어 획철이 시작되는 9월까지는 오징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가 다음 달 폐로될 예정인 가운데 한수원은 원전 해체 기술 확보를 위해 활발한 해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OECD 산하의 다자간 원전 해체 협력 프로그램에 가입해 27개 회원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영국 원자력 원전 해체청인 NDA와도 MOU를 체결했고 스페인 해체 전담 기관인 엔네사와도 원전 해체 기술 상호협력 협정을 맺어 정기적인 기술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이 국제 재료와 규격 관련 표준기구인 ASTM사 인터내셔널의 표준 기술로 등재됐습니다. 이 기구는 금속, 비금속 등 모든 재료의 시험 연구와 규격 위반, 제정을 관장하는 기구로 현재까지 140개국 3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12,000개 이상의 기술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극저온용 고망간강은 포스코가 10여 년간 연구 끝에 자력 개발한 고부가가치 소재로 LNG 저장과 이송에 적합하며 경제성이 뛰어나 알루미늄 합금강 등 경쟁 소재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오면서 다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요란하게 지날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아주 요란하게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에도 곳에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선선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를 보이는 등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이 되면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많게는 8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갑자기 급변하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5도, 영덕 16도, 포항과 경주 17도고요.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 22도, 포항 21도, 경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아침에는 울릉도가 15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가 20도, 독도 18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덥다가 다음 날에는 또 20도 중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자립한 청소년들의 취업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포항제철소 글로벌 안전센터에서 협약을 맺고 만 18세가 되어 복지시설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기술교육과 취업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복지시설을 떠나 사회로 나오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부족으로 상당수가 생활고와 취업난을 겪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약정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올 한해 저소득 아동을 위해 포항시에 9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초록우산재단은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관이 힘을 합해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